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보고에 한도윤은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6달 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마주한 건 차갑게 식어가는 두 구의 시신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이사진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기대감이 도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한도윤은 사업가로서의 자질보다는 학문적 성취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거대 기업의 경영권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죠.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하는 건 이사회의 불신과 삼촌 한태준 부회장의 은밀한 견제였습니다. 태준은 형의 그늘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조카인 도윤에게 회사가 넘어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다음 회의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휴회를 선언합니다. 도윤은 간신히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따르고 싶었지만 매번 이사진들의 차가운 시선에 위축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화려한 풍경과 달리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석하라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혐의죠? 횡령 혐의입니다. 신규 사업 투자 과정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러나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분명 도윤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를 빼앗으려는 음모가 느껴졌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할 시간, 도윤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퇴근 확인차 왔는데 불편한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도윤은 피곤한 눈으로 경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경비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영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경비원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원의 뜻밖의 말에 한도윤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영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조용히 닫고 도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성그룹의 단순한 경비원이 무슨 거래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건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 감사팀 출신입니다. 문서 위조와 내부 감시 업무를 했던 전문가였죠. 영수는 자신이 15년 전 한태준 부회장에 의해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후 생계를 위해 경비원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고백에 도윤은 의심과 흥미가 교차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지성과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도윤이 처한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횡령 혐의, 위조된 서명. 그가 말하는 내용들은 모두 정확했죠. 마치 회사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를 믿고 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수의 말에 도윤은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 거래의 내용이 뭡니까? 제 딸이 한성 그룹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죠. 그저 공정한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단순한 요청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앞의 노인을 믿어야 할지, 이것마저도 함정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도윤은 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조용히 회사 내 이상한 움직임을 관찰해왔고 태준이 주도하는 음모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부회장이 해외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계약 문서를 조작했고 회장님의 서명이 담긴 위조 서류는 지하 3층 특별 인쇄실에서 만들어졌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 인쇄실은 보안 구역이라 자신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 내부의 감사팀까지 태준의 수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윤은 영수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미묘한 불일치와 의문점들이 하나둘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태준의 배신은 상상 이상으로 도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회장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영수는 함께 반격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수의 오랜 경험과 도윤의 결단력이 합쳐진 순간이었죠. 회사 구석구석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치고 태준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영수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일주일 뒤로 연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도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향할 때마다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는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사무실로 향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일렁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도윤은 영수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말한 특별 인쇄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접근하기는 어려웠기에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도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침착하게 경영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던 이사진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내적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분기 해외 사업 확장은 잠시 보류하고 내부 구조 조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도윤의 단호한 지시에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태준은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도윤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카의 태도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오후 도윤은 영수를 비밀리에 다시 만났습니다. 경비원 휴게실 근처의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태준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증거와 위조, 문서의 제작 과정을 담은 메모들이었습니다. 15년간 감사팀의 습관이 남아서 중요한 것들은 모두 기록해왔습니다.
영수의 말에 도윤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영수의 딸에 대해 물었고 영수는 딸 최미영이 한성그룹 부산 공장에서 5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영이 능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연줄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정규직 전환에서 밀려났죠. 도윤은 은밀히 미영의 인사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고 도윤은 자신을 돕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도윤은 회사에 남아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다니. 할 일이 그렇게도 많나? 태준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검찰 조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촌도 아시다시피 저는 결백하니까요. 도윤의 단호한 대답에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도윤은 영수가 알려준 대로 회사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임원급만 열람 가능한 특별계약서 목록을 확인했고 그 중에서 본인의 서명이 위조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도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처럼 그의 마음 속에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영수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영수와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첫 목표는 태준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과거 감사팀 경험을 살려 회사 재무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사무실이 텅 빈 시간에 도윤은 영수를 재무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식 출입 허가가 있었기에 보안 카메라의 의심스러운 장면은 남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노련한 손길로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15년 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영수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허위 송금 내역, 그리고 그 중심에 태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증거를 복사해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윤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태준의 불법 행위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메모였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을 조사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에 오싹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부모님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변호사를 만나 수집한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태준이 모든 증거를 파괴하거나 반격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에는 회사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가 태준의 편인지, 누가 그저 따라가는 것인지,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모든 직원들이 다른 시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 회장님의 횡령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도윤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주요 경제지에 실린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선제 공격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는 울렸습니다. 이사진들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주주들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도윤의 주변이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태준은 도윤의 횡령 혐의에 대한 내부 조사를 제안했고 도윤이 조사 기간 동안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진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태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사회에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한태준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문서 위조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주십시오. 도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이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도윤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준이 먼저 움직였어요. 영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반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운명을 건 게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한성그룹 본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경영진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내일로 다가왔고 이사회는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와 함께 수집한 증거들, 변호사의 법적 자문,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자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반격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영수는 감사팀 출신답게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남아있는 자신의 오래된 접근권한을 이용해 태준의 비밀 파일에 접근했고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영수는 한성그룹의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취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들이 태준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영수는 도윤에게 암호화된 문서들을 전달했습니다. 5년 동안 약 300억 원의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경악했습니다. 그 금액은 회사의 연간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태준의 탐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준은 도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내 시스템에 접근한 흔적을 발견하고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도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게임의 승패는 이제 누가 먼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영수의 딸 미영에 대한 약속도 지켰습니다. 인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미영은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여러 차례 승진 후보에 올랐지만 매번 탈락했습니다. 도윤은 부산 공장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최미영 씨의 업무 평가가 이렇게 우수한데 왜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건가요? 인사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란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영수가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 그의 딸까지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즉시 미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승진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검찰 조사 전날 도윤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태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역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뿐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태준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도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영수와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비원 휴게실에서 두 사람은 내일의 행동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의 한을 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문득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제 한성그룹의 진정한 회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도윤은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증거 파일, 변호사와의 연락망, 그리고 영수와의 비상 연락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내일의 검찰 조사장에서 그는 피의자가 아닌 고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당일 한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6달 전 갑작스럽게 회장 자리에 오른 혼란스러운 청년이 아닌 진정한 경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길에 도윤은 영수에게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의 작전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통화였습니다. 영수 역시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한 도윤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추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의연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도윤 회장님,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도윤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태준이 조작한 문서들, 비자금 계좌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정보까지. 검사는 제출된 자료의 양과 구체성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태준에 대한 역고소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영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도윤이 제출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도윤은 검찰청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태준과의 직접적인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비서로부터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준이 주도한 회의였습니다. 도윤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죠. 도윤은 예상했던 일이라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기 직전 도윤은 영수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영수는 특별한 자료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15년 전 태준이 영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의 원본이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관하신 겁니까?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팀에 있다 보니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사회장에 들어선 도윤은 일제히 자신을 향하는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태주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도윤의 해임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 한도윤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명예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랍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도윤은 프로젝터를 통해 태준의 비자금 조성 증거와 문서 위조 증거를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진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태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태준 부회장이 조작한 문서로 저를 모함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곧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누가 조작한 증거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판단으로 태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이사회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이 사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한성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기업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태준의 체포 이후 한성그룹은 격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태준의 비자금 조성과 문서 위조 사건을 다뤘고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도윤은 회사의 안정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임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주주들을 만나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한성그룹을 새롭게 변화시킬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윤은 부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미영을 만났습니다. 영수의 딸 미영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공정관리팀의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아버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한 마음이죠.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영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영수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도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등은 더 펴져 있었고 눈빛은 더 당당했습니다. 감사팀으로 복귀하시겠습니까?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대로가 편합니다. 경비원으로 회사를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도윤은 영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경비실 문 옆에 작은 명패를 걸었습니다. 최영수 감사관이라고 쓰인 명패였습니다. 정식 직함은 아니었지만 영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제스처였습니다. 태준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측근들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새롭게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전과 달리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가는 회복되었고 새로운 사업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하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그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도윤은 경비실 앞에서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의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임직원과 내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도윤은 단상 위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불안하고 어색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 그는 당당한 기업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기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창업 정신부터 시작해 한성그룹의 역사적 순간들을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의 위기와 극복 과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저희 한성그룹은 그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기회,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 이것이 우리가 지난 3년간 이루어낸 변화입니다.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청중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윤은 노사관계 개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공을 제 자신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회사를 지키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성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 노인을 향했습니다. 최영수는 평소처럼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행사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경비원 직책을 고수했지만 회사 내에서는 영수 감사관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익보다 정의와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경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영수에게 향했습니다. 영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15년의 한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은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말이 필요 없는 단계였습니다. 영수의 딸 미영은 이제 한성그룹 부산 공장의 공장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공정한 평가를 받았고 마침내 그에 걸맞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도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도윤은 그저 실력에 맞는 평가를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신사업 확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계획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계획에서 영수의 조언을 구했고 영수는 항상 진심 어린 의견을 전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는 길,
도윤과 영수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초봄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미래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도윤과 영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전설이 되었습니다.